더 힘든 건 2차, 3차의 가해. 너 얘 거 찍었으면 봤겠네. 성기 색깔 어떤데? 불쾌감, 모욕감, 수치스러움을 겪는 경우도 좀 많았다. 그래서 빠르고 조용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크게 세 가지인데, 성희롱, 성추행, 데이트 폭력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학폭대책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많이 진행하고 있었고 최근에도 관련 변호사님 또 만나서 컨텐츠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 정말 많습니다. 가해자 되지 말라도 어느 정도 설명은 필요해 보여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해 니 고추 3cm 니코니코니 이런 게 성희롱이 될 수 있어. 너가 단톡방에서 욕하고 야한 말하는 애들 앞에서 크크크만 써도 동조방관으로 넘어갈 수 있어. 요즘은 뒷담화 한마디만 해도 걸릴 수 있어요. 야, 너 아이폰 아니고 갤럭시야?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걸 갖다 걸어요. 아이폰 아니라고 디스한 거냐고. 명예훼손으로 부모끼리 막 민사 걸고. 그러니까 이런 악용 사례가 되게 많아요, 정말. 그래서 언어 행동에 대해서 조심하게 설명하는 건 중요한데 오늘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건 피해자. 가해자 되지 말라는 어쨌든 학교에서도 꽤 할 겁니다. 언어 행동 조심해, 성폭력 예방 교육 이런 거. 근데 피해자가 됐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아이가 보통 당했을 때 어머니 아버님은 증인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수련회를 갔다, 학원이었다, 셔틀버스였다, 맞았다, 뺏겼다, 누가 줄넘기를 집어 던졌다, 화장실에서 소변 보는데 옆 사람이 우리 애 걸 만졌다. 그래? 그 옆에 누구 있었는데? 선생님 계셨어? 근데 이게 증인을 찾고 상황을 잡고 보려고 하면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증인 잘 없어요. 진짜 2,000 몇 건 중에 2~3건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증인 부모님이 증언 때까지 가는 걸 막는 경우가 많죠. 솔직히 입장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저희 아들 딸이 증언한다고 했을 때 그래 증언 열심히 하고 정의 구현 부탁해 라고 하기 좀 어렵죠. 야, 너만 배신자로 찍힐 수 있어. 네 생기부에도 올라갈 수 있어. 생각이 좀 많으셔서 증언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었을 때 담임쌤한테 얘기할까? 담임쌤도 좋은데요, 담임쌤은 결국 빠져야 됩니다. 보통 아는 사이 같은 편 혹은 옆반인 경우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아요. 학교 부장 선생님들이 있어요. 학교 담당.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어차피 그분으로 연결될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해도 증거가 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녹음기를 들려보낸다? 이번에 문제가 돼서도 아시겠지만 애가 막 녹음을 하는 거 좋지 않아요. 몇 대 맞다가 야, 나 녹음기 켰으니까 2대만 더 때려봐. 현실적이지 않죠? 그리고 녹음에 성공하더라도 좋지 않아요. 왜냐면 24시간 애플워치로 녹음을 했고 뭐 했고 했어? 본인이 있으니까 그건 불법은 아니야. 증거를 위해서 녹음했어. 그러나 다 해결돼. 이걸로 증거로 써? 그러고 돌아가. 일반 친구들이 야, 너 학폭 때 녹음한 거 가지고 처벌했다며 걔. 내가 니랑 어떻게 노냐? 너 맨날 녹음하고 다니느라. 이런 과정도 있어요. 녹음은 추천하기 좀 어렵고 보통 아이들이 겪는 힘든 과정은 자기가 진술을 이렇게 해야 돼요. 3일 전에 복도에서 뭐 당했고 수련회에서 누가 둘러싸서 내 바지를 벗기며 뭐라 했고 이걸 자기가 서술 기술하는 게 쉽지 않죠. 반추해야 되니까 더 힘든 건 2차, 3차의 가해. 반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빨리 안 열려요. 빨리 열려야 되는데 그 3분의 1은 학부모로 구성한다 쳐도 나머지 인원은 뭐 경찰, 검찰, 변호사 출신 추천해서 막 이거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동안 옆에서 애들이 남자의 기준으로 하면 야, 너 학폭 열었어? 남자애가 무슨 학폭이야. 니 고추 3cm랑 놀림 당했어? 너 진짜 3cm냐? 여자로 바꾸면 야, 너 N번방 피해자야? 너 몰카 찍혔냐? 위로해주는 애도 있지만 그러면 네 이름 검색하면 야동 뜨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실제로는 이래요. 야한 사진 뜨냐? 거기 사진 뜨냐? 너 얘 거 찍었으면 봤겠네. 성기 색깔 어떤데? 핑크야 갈색이야. 정말 그 아이 입장에서 머리가 화끈화끈거리는 걸 넘어서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그 불쾌감, 모욕감, 수치스러움을 이 과정에서 또 겪는 경우도 좀 많았다. 그래서 빠르고 조용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우리 애가 진술하게 되는 상황이 오든 뭐하든 자기가 당한 걸 있는 그대로 쭉 서술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저희도 당황하면 변호사 앞에 가면, 검사 앞에 가면 당연히 쉽지 않을 수 있죠. 비슷해요. 그래서 너가 당한 걸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그리고 그 기록을 남겨놓은 차원에서도 엄마 아빠한테 문자로 관련 내용을 남겨라. 첫 번째 방법은 아이의 핸드폰으로, 아이의 태블릿으로 엄마 아빠 같은 직계 가족에게 카톡 문자를 남겨라. 엄마, 나 오늘도 걔가 나 때린 거 생각났어. 엄마, 수련회 때 뭐 이러이러했던 거 불쾌했어. 3일 전에 복도에서 땡땡이가 B랑 C 옆에서 내 거기를 만지려고 해서 나빴어. 이걸 계속 남겨놓는 거. 그래서 각인도 되고요. 이 자체가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엄마 아빠에게, 근처 사람에게 알리려고 노력을 했을까 자체가 이제 유의미한 시작점이 됩니다. 두 번째, 그 증언은 받기 어렵지만 정황 증거는 만들 수 있죠. 그 공간에 같이 있었던 애들이 있다면 걔한테 연락을, 통화 말고 문자로, A야, 너 지난번에 나랑 놀이터에서 놀았잖아. 근데 C라는 애가 나 때리고 만지고 벗기 걸렸던 거 봤지? 걔 왜 그러냐? 그럼 걔가 그니까 걔 평소에도 그래. 나도 그날 너무 당황했었어.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그 상황에 있던 친구들한테 보내는 거. 요거라도 해놓으면 도움이 돼요. 자, 세 번째.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확률이 높았는데 가해자에게 문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어머님이 보내시면 안 돼요. 어머님이 야 걔 어디 있는데? 걔 누군데? 걔 번호 알아? 엄마가 통화 한번 해볼게. 어머님이 상대방 아이 부모님한테 전화하거나 하잖아요. 각종 고소고발전이 있었어요. 더 안 좋은 건 어머님이 상대 아이한테 다이렉트 연락하는 거. 그럼 이제 아동학대가 되죠. 절대 안 돼. 그래서 그냥 아이 핸드폰으로 상대방 아이한테 문장도 남기는 거예요. 디테일로 들어가면 일단 아들아 딸아 번호부터 알아내. 근데 이게 왜 이 방법을 굳이 추천하냐면 아는 사이에서 당하니까요. 학교, 학원, 운동, 친구, 친척 요 안에서 살아가죠. 사실 어머님도 저도 살면서 서운해, 부당해, 억울해라는 감정이 생판 모르는 남이 많으실까요? 아는 사이가 많으실까요? 아는 사이가 많죠. 얘는 더 좁으니까. 그래서 A야 게임 같이 하자 번호 줘. 막 가해자 A한테 혹은 친구들한테 야 A 번호 알아? 나 걔 생일 때 선물 주려고. 아 너도 번호 좀 너도 번호 좀 너도 번호 좀. 친구끼리 번호 알아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친구끼리인데. 스텝 2는 통화보다 문자. 애들이 자꾸 통화를 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와 통화를 한다면 걔 음성을 들어야 돼서 덜덜 떠는 애도 있고요. 같이 욕하는 애도 있어요. 상승효과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말해버리면 이게 겹치죠. 그래서 증거로 못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나 카톡을 해라. 엄마 아빠가 옆에서 도와줄게. 가능하죠. 스텝 3는 사과 요청. 사과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애초에 사과받을 기대 별로 없어요. 그냥 번호 알아내서 문장통 남기는 게 끝인데 내용은 사과 요청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A야 지난번에 복도에서 B랑 C 앞에서 나한테 그렇게 때린 거 사과해. 기분 나빴음. 끝. 그럼 가해자가 사과할까요? 되려 욕을 더 할까요? 맞아요. 2천여 명 중에 2,000명 정도가 욕을 합니다. 강한 역반응이 날라옵니다. 인성이 소프트하지 않아서. 근데 10몇 명은 사과를 해요. 상관없어요. 화들짝 놀라서 사과한 애도 내가 왜 사과할 자식아 라고 역반응 보인 애도 둘 다 범인이 본인 스스로 자백한 꼴이 되죠. 인정한 꼴이 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3일 전에 화장실에서 뭐라고 사과 기분 나빴어 라고 보낸 문자를 거꾸로 뒤집어보면 구체적 사건, 사건 발생 시간, 사건 발생 장소, 피해자 너가 당시 느낀 감정, 현재 너가 느낀 감정. 용어로 바꾸면 시간, 행위, 감정, 사건, 자백 오롯이 남는다. 용어는 몰라도 돼. 그러나 부당한 일 당해서 상했을 때 무조건 참는다, 대응한다. 근데 대응이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학교폭력 멈춰라면 좀 현실성이 낮고 주먹으로 때린다? 그럼 나도 가해자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침착하고 엄마한테 도움 요청해서 사과 요청한 문자 들고 있는 게 유리해. 이게 있으면 학교 입장에서도 대책심의위원회 불러야 되고요. 저 다니면 빠져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정황이 확실하네요. 그러면 생활안전부장님 선에서 3일 동안 반 분리해드릴게요. 가로 가능합니다. 1, 2, 3호가 아니라 4, 5, 6호 아니 7, 8호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가해자 부모를 만나서 조사하는 과정에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조용히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볼까요? 등등등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성희롱, 성추행 피해자란 말엔 남녀 구분이 없다. 사실 성폭력과 살인사건의 피해자 중 여성이 압도적 다수인 건 팩트다. 그러나 14세 미만으로 낮춘다면 피해자의 연령을 남성 피해자가 굉장히 점점 높아진다. 그래서 굳이 구분하지 말 것. 그래서 너도 피해자 됐을 때는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 대응해. 보통 애들이 엄마가 이런 거 알게 되면 학교 찾아올까봐 엄마한테 미안하고 좀 창피하고 생활기록 부서지면 저 진짜 중학교 가면 안 참을게요. 말도 안 된다. 그때 가면 또 나 고등학교 잘 가야 되니까 내 생기부 써지면 안 되니까 고등학교 가면 안 참을게요. 고등학교는 대학교 가야 되니까 모여야 되니까 그 이등병이니까 일반 회사 들어가면 신입사원이니까 계속 참게 되면 이 열패감이 만들어준 태도 때문에 큰 사건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네 편 대줄 거야. 엄마 처리 방법 알아. 이렇게 방법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다.